내 이름은 김영자다. 올해로 70세가 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지났다. 그 이후로 집은 늘 고요하고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아침이면 허리가 뻐근해서 침대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간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약봉지를 뜯어 물과 함께 삼킨다. 혈압약, 관절염 약, 그리고 위장약 하나. 자식들은 각자 잘 살고 있지만 바쁜 삶 속에 전화 한 통 걸 시간도 부족해 보인다. 딸아이는 가끔 엄마 잘 지내? 라고 묻지만 나는 늘 똑같이 대답한다. 잘 지내, 걱정 마. 손주들이 오면 집이 잠깐 떠들썩해지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정막이 밀려온다. 매일 아침 나는 동네 카페로 향한다. 무릎이 시려 걸음이 느리다. 10분 거리도 15분, 때론 20분이 걸린다. 지팡이를 짚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직은 버틸 만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카페에 도착하면 늘 앉는 창가 자리에 몸을 내려놓는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이 내 작은 위로다. 손이 떨려 잔을 들 때마다 조금씩 흘리곤 하지만 이젠 익숙하다. 그날도 평소처럼 녹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잿빛 하늘, 지나가는 사람들, 멀리서 들리는 자전거 벨소리. 그러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회색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른 남자였다. 나와 비슷한 나이 7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카운터로 가 커피를 주문하고 주위를 둘러봤다. 마침 빈자리가 없었는지 그가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여기 앉아도 괜찮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쉰 듯했다. 나는 잠시 멈칫하며 침을 삼켰다. 네, 앉으세요. 내가 대답하자 그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커피 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은 마디가 굵고 주름졌다. 내 손과 다르지 않았다.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김영자예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다.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왜 이러지? 나이 들어 심장이 약해진 걸까? 여기 자주 오시나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의 매일 와요.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말을 멈췄다. 더 말하면 외로움이 새어나올 것 같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벽이 말을 걸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도 나처럼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아내를 10년 전에 잃었다고 했다. 폐렴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가버렸죠.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심장병이었죠. 12년 됐네요. 내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비슷하네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묘해졌다. 외로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도 나처럼 텅 빈 집에서 혼잣말을 하고 밤이면 잠이 안 와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 많았을 거다. 대화가 이어지며 시간이 조금씩 빨리 흘렀다. 그는 젊을 때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다고 했다. 강변길을 따라 쌩쌩 달리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무릎이 아파 못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남편과 같이 자전거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죠. 요즘은 다리가 무거워서 내가 웃자 그도 따라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작고 따뜻했다. 녹차는 어느새 식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러다 그가 말했다.
내일도 여기 오실 건가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네, 올 것 같아요. 그럼 또 뵙죠, 영자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몇 년 만에 누군가 내 이름을 이렇게 부드럽게 불러본 걸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설 때 나는 손을 살짝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릎이 더 시큰거렸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지만 그의 목소리와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나? 남편이 떠난 후로 감정은 다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설렘이란 단어가 이렇게 생소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보니 주름이 더 깊게 느껴졌다. 이 나이에 무슨 혼잣말을 하다 멈췄다. 그래도 옷장 문을 열고 제일 예쁜 스카프를 골랐다. 남편이 좋아했던 파란색 스카프였다. 카페로 가는 길 다리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영자 씨, 왔네요. 네, 정호 씨. 나는 살짝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가 커피를 주문해줬다. 녹차 드신다고 했죠? 제가 샀습니다. 아, 고마워요. 나는 잔을 받아들며 손이 살짝 떨렸다. 우리는 어제 이어진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은퇴, 전에는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참 좋았어요. 요즘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낙이죠. 저는 옛날에 바느질을 했어요. 옷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눈이 침침해서 잘 못해요. 내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손재주가 있으시겠네요. 저는 손으로 하는 건 영서툴러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연락이 뜸하다고 했다. 가끔 영상 통화하면 반갑긴 한데 그래도 허전하죠. 저도 그래요. 딸이랑 아들이 있지만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다. 외로움은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 외로움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영자 씨, 혹시 자전거 아직 탈 줄 아세요? 나는 놀라며 웃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자전거예요? 넘어지면 큰일 나죠. 하하하, 저도 그래요. 근데 동네에 자전거 동호회 있잖아요. 어르신들끼리 천천히 타는 모임이래요. 같이 가볼까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망설였다. 무릎도 아프고 넘어질까 겁도 났다. 하지만 그의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카페를 나올 때 그가 말했다. 내일 또 봬요, 영자 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파란 스카프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나도 잘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였다. 70세에 다시 찾아온 이 떨림은 위험했다. 너무 달콤해서, 너무 따뜻해서.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다. 여보, 나 이상한가 봐.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도 괜찮을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가 나를 다독이는 것 같았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자 씨, 다음 날
나는 카페로 향했다. 이번엔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남편이 좋아했던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었다. 카페에 들어가니 정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영자 씨, 오늘 더 예쁘시네요.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니, 무슨 그냥 입은 거예요? 나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그는 녹차를 건네며 말했다. 자전거 동호회 진짜 갈 건지 생각해 봤어요? 무릎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한번 가볼까 해요. 내가 대답하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좋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가봅시다. 우리는 자전거 동호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동호회에 아는 분이 있다고 했다. 다들 우리 나이 또래라 천천히 탄대요. 걱정 마세요. 그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커피와 녹차를 마시며 웃고 또 웃었다. 카페 밖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밝아졌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과 자전거를 타던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강변길을 따라 웃으며 달렸다. 그때의 바람 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보, 나 다시 자전거 탈까 봐. 괜찮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주말 나는 정호 씨와 동네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갔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오래된 자전거를 꺼냈다. 정호 씨가 내 자전거를 점검해 줬다. 이거 튼튼하네요. 걱정 마세요. 그의 손길이 따뜻했다. 동호회에는 우리 또래 어르신들이 많았다. 다들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강변길을 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자유였다. 정호 씨가 내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영자 씨, 잘하시네요. 아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우리는 강병이를 따라 1시간쯤 달렸다. 다리가 조금 무겁긴 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정호 씨가 말했다. 다음엔 더 멀리 가봅시다. 어때요? 좋죠. 근데 무릎이 버텨줘야 할 텐데. 내가 농담하자 그가 웃었다. 그럼 제가 옆에서 지켜줄게요. 그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내 가슴은 또 두근거렸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땀에 젖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다. 김영자, 너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정호 씨와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다. 바람이 우리를 감싸고 햇살이 우리를 비췄다. 다음 날 카페에서 정호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책 한 권을 건넸다. 이거 읽어보세요. 영자 씨가 좋아할 것 같아요. 책 제목은 늦게 핀 꽃이었다. 고마워요, 정호 씨. 나도 다음에 좋은 책 가져올게요. 우리는 책 이야기를 하며 또 시간을 보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눈빛, 모든 게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카페에서 만났다.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영자 씨, 우리 같이 저녁 먹을까요? 나는 놀라며 그를 쳐다봤다. 저녁이요? 네,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이 있어요. 같이 가봅시다. 그의 눈이 진지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국밥집으로 갔다.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우리는 또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젊은 시절의 꿈을 이야기했다. 선생님 하면서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호 씨. 써보세요. 내가 말하자 그가 웃었다. 영자 씨가 응원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영자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손을 뺐다. 저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무슨 감정이지? 사랑일까? 이 나이에?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에게 물었다. 김영자, 너 미쳤어? 하지만 입꼬리는 자꾸 올라갔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냈다. 여보, 나 지금 행복해. 괜찮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품에 안고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정호 씨와 나는 강병희를 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우리를 스치고 햇살이 우리를 감쌌다. 이 위험한 설렘은 내 삶을 다시 채우고 있었다. 파트 2. 깊어지는 마음과 가족의 그림자. 국밥집에서의 저녁은 내 인생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순간이었다. 이정호 씨의 손이 내 손을 스쳤던 그 짧은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얼굴은 화끈거렸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김영자, 이 나이에 무슨 로맨스야. 혼잣말을 했지만 입꼬리는 자꾸 올라갔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나 지금 이상한 기분이야.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나를 다독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무릎이 여전히 뻐근했지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다. 옷장 문을 열고 꽃무늬 원피스를 꺼냈다.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던 옷이다.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중얼거리며 입어보니 거울 속 내가 조금 낯설었다. 카페로 가는 길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걸었다. 문을 열자 정호 씨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영자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아,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나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그는 녹차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 자전거 동호회 모임이 있어요. 같이 갈까요? 나는 망설였다. 지난번 강변기를 달렸던 기억은 좋았지만 무릎이 또 아플까 걱정됐다. 괜찮을까요? 넘어지면 큰일인데.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천천히 갈게요. 그의 눈이 진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볼게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자전거 동호회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우리와 비슷한 나이였다. 다들 보호대를 차고 헬멧을 썼다. 정호 씨가 내 자전거를 다시 점검해줬다. 바퀴도 튼튼하고 괜찮아요. 그의 손길이 따뜻했다. 우리는 강변기를 따라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바람이 뺨을 스쳤다. 무릎이 살짝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정호 씨가 옆에서 말했다. 영자 씨, 잘하시네요. 예전에 많이 타셨어요? 젊을 때 남편이랑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내가 웃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내와 같이 자전거 타던 때가 그립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달렸다. 바람소리와 자전거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 침묵이 편안했다. 1시간쯤 달리고 나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었다. 정호 씨가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따라줬다. 이거 마셔보세요. 보리차예요. 고마워요, 정호 씨.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몸이 따뜻해졌다. 그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이렇게 같이 자전거 타니까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다리가 좀 무겁네요. 내가 농담하자 그가 웃었다. 그럼 다음엔 더 천천히 갑시다. 그의 웃음소리가 내 마음을 간지렸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전화벨이 울렸다. 딸 민정이었다. 엄마 잘 지내? 요즘 뭐해? 잘 지내. 그냥 동네 카페 다니고 자전거도 좀 탔어. 자전거 엄마 무릎 아프다며? 조심해야지. 민정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다. 괜찮아. 천천히 탔어. 동호회 어르신들이랑 같이. 동호회? 누구랑? 민정이 궁금해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동네 어르신들. 정호 씨 이야기를 꺼내기엔 좀 쑥스러웠다. 알았어.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민정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자식들에게 정호 씨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음 날 카페에서 정호 씨를 만났다. 그는 책을 한 권 들고 있었다. 영자 씨, 이거 읽어보세요. 시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죠. 책 제목은 늦은 가을이었다. 고마워요. 나도 시 좋아해요. 나는 책을 받아들며 웃었다. 우리는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한 구절을 읽어줬다. 가을은 늦게 피는 꽃을 사랑한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호 씨, 목소리가 참 좋네요. 하하, 그런가요? 영자 씨가 좋아해 주니 기쁘네요. 그는 쑥스럽게 웃었다. 대화가 이어지다 그가 말했다. 영자 씨, 이번 주말에 동네 도서관에서 시 낭송회 있어요. 같이 갈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도서관은 오랜만이었다. 좋아요. 근데 시 낭송은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괜찮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인토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말이 든든했다. 우리는 시 낭송회에 가기로 약속했다. 그 주말 우리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나는 정호 씨가 준 시집을 들고 갔다. 도서관은 조용했고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낭송회가 시작되자 한 분 한 분이 무대에 올라 시를 읽었다. 정호 씨가 내게 속삭였다. 영자 씨, 저도 읽어볼까 해요. 괜찮을까요? 정말요? 멋지네요. 내가 웃자 그가 용기를 낸 듯 무대로 올라갔다. 그는 늦은 가을에서 한 구절을 읽었다. 늦게 핀 꽃은 더 깊은 향기를 품는다. 그의 목소리가 도서관을 채웠다. 나는 숨을 멈추고 들었다. 낭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손뼉을 치며 미소 지었다. 낭송회가 끝나고 우리는 도서관 밖으로 나왔다. 정호 씨가 말했다. 영자 씨, 떨렸어요. 근데 재미있었네요. 정말 잘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말하자 그가 쑥스럽게 웃었다.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가을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다. 그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영자 씨, 오늘 같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저도요, 정호 씨.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여전히 두근거렸다. 이게 사랑일까? 이 나이에?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지금 행복해.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거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불안이 스며들었다. 자식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 민정이라면 뭐라고 할까? 다음 날 민정이 집에 왔다. 손주를 데리고 와서 집이 잠시 시끌벅적했다. 손주가 내 품에 안기며 말했다. 할머니, 사랑해. 그래, 우리 태민이도 사랑해.
나는 태민이를 안으며 웃었다. 민정이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며 말했다. 엄마, 요즘 기분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동네에서 좋은 사람들 만났어. 좋은 사람들? 누구? 민정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말을 돌렸다. 그냥 동호회 어르신들, 같이 자전거도 타고 도서관도 가고. 그래. 근데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나이도 있잖아. 민정의 말이 날카롭게 들렸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민정이 말했다. 엄마, 혹시 누굴 만나는 거야? 나는 놀라며 그녀를 쳐다봤다. 만나다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엄마가 요즘 이상하게 밝아 보여서 혹시 재혼 생각하는 거면 미리 말해줘. 민정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당황했다. 재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들이 생긴 거야. 친구라. 알았어.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민이를 데리고 문을 나서며 말했다. 엄마, 우리 걱정하게 하지 마. 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민정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호 씨와의 시간이 행복했지만 자식들의 반응이 이렇게 날카로울 줄은 몰랐다. 나는 정호 씨를 생각했다.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 이 감정이 잘못된 걸까? 나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냈다. 여보, 나 어쩌면 좋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미소 짓고 있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정호 씨를 만났다. 그는 내 표정을 보고 물었다. 영자 씨, 무슨 고민 있어요? 나는 망설이다 말했다. 딸이 제가 요즘 밝아진 걸 보고 좀 걱정하더라고요. 걱정요? 왜요? 그냥 제가 새 친구들 만난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들이 비슷해요. 제가 새 사람들 만난다고 하면 자꾸 의심하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영자 씨,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이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근데 자식들 걱정이. 그건 천천히 풀어봅시다. 우리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을 즐겨요. 그의 미소에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날 우리는 다시 자전거를 타러 갔다. 강변길을 달리며 나는 바람을 느꼈다. 정호 씨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영자 씨, 오늘 더 잘 타시네요. 하하, 정호 씨 덕분이에요. 우리는 웃으며 달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민정의 말이 남아 있었다. 이 행복이 정말 괜찮은 걸까? 나는 정호 씨를 바라봤다. 그의 웃음이 내 불안을 잠시 잊게 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민정에게 전화했다. 민정아, 나 요즘 행복해. 좋은 친구들이 생겨서 그래. 친구? 엄마, 혹시 남자야? 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정아, 나도 내 행복을 찾고 싶어. 그게 잘못된 거야? 민정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 그냥 조심해. 우리도 엄마 걱정돼. 알았어. 근데 나 믿어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다. 정호 씨와의 시간이 내 삶을 채워주고 있었지만 자식들의 걱정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다음 날 정호 씨와 나는 도서관에서 만났다. 그는 새 시집을 가져왔다. 영자 씨,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조용히 시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한 구절을 읽어줬다. 늦게 핀 꽃은 더 강하다. 그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호 씨, 우리도 늦게 핀 꽃 같아요. 그가 미소 지었다. 맞아요, 영자 씨.
우리 꽃 더 예쁘게 피워봅시다. 그의 말이 내 불안을 녹여줬다. 하지만 그날 밤 민정이 다시 전화했다. 엄마, 그 친구 누구야? 진짜 그냥 친구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정아, 나 행복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민정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 우리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정호 씨와의 행복이 자식들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다. 이 로맨스는 정말 위험한 걸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나 어쩌면 좋아?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말없이 미소 짓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동네 골목마다 단풍이 물들었다. 아침이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6시 30분에 눈을 떴지만 요즘은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묘하게 설렜다. 이정호 씨 때문이었다. 그의 미소, 낮은 목소리, 그리고 손을 스쳤던 따뜻한 온기가 자꾸 떠올랐다. 하지만 그 설렘 뒤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딸 민정의 날카로운 말,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아들 민수까지 자식들의 걱정이 내 행복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오늘도 나는 동네 카페로 향했다. 무릎이 시큰거려 걸음이 느렸다.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남편이 좋아했던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이 나이에 이렇게 꾸미는 내가 어색했다. 하지만 정호 씨를 생각하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카페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 향이 나를 맞았다. 정호 씨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나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녹차를 손에 쥐었다. 손이 떨려 자니 살짝 흔들렸다. 정호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민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 조심해. 우리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호 씨와의 시간이 내 삶을 채워주었지만 자식들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호 씨가 조용히 내 손을 덮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나는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아줬다. 그 순간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민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손을 살짝 빼며 말했다. 정호 씨,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닐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미소가 내 불안을 잠시 잊게 했다. 카페를 나와 우리는 공원으로 걸어갔다. 가을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쳤다. 나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다. 정호 씨가 내 옆에서 조용히 따라왔다. 그의 걸음은 나와 비슷하게 느렸다. 우리는 말없이 공원을 걸었다. 침묵 속에서 그의 존재가 든든하게 느껴졌다. 벤치에 앉아 보리차를 나누어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몸을 녹였다. 나는 문득 옛날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이 공원을 걷던 날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영자야, 우리 늙어도 이렇게 걷자라고 말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혼자 이 길을 걸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호 씨가 옆에 있다. 그의 존재가 내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하지만 그 채워진 공간에 자식들의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소파에 앉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아들 민수였다. 엄마, 잘 지내? 그의 목소리는 늘 무뚝뚝했다. 잘 지내. 민수는 나야 바빠 죽겠지. 근데 민정이가 그러던데 엄마 요즘 이상하다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상하다니? 자꾸 어디 나간다며. 무슨 일 있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랑 자전거도 타고 도서관도 가고. 그래, 자전거?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자전거야. 넘어지면 어쩌려고. 민수의 말이 민정과 똑같았다. 나는 말을 돌렸다. 괜찮아, 천천히 타. 걱정 마.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우리 걱정하게 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와 민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빠 생각은 안 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잘못한 거야? 당신을 잊으려는 거 아니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다. 나는 정호 씨를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손,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이 감정이 잘못된 걸까?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꿈속에서도 정호 씨의 미소가 떠올랐다. 다음 날 나는 카페로 가지 않았다. 마음이 무거워 정호 씨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집 근처 공원을 혼자 걸었다. 단풍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호 씨와 함께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자전거를 타던 날, 시 낭송회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던 순간, 국밥집에서 손을 잡았던 저녁, 그 모든 게 내 삶에 색을 입혔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대는 그 색을 흐리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전화벨이 울렸다. 정호 씨였다. 영자 씨, 오늘 카페에 안 오셨어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망설이다 말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리한 거 아니에요. 무릎 아프시면 쉬셔야죠. 그의 걱정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호 씨. 내일은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의 목소리는 내 불안을 잠시 잊게 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정호 씨를 만났다. 그는 내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영자 씨, 힘들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 힘이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녹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눈송이가 천천히 쌓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잔잔해졌다. 정호 씨가 문득 말했다. 영자 씨, 우리 이번 주말에 단풍 구경 갈까요? 근처에 예쁜 산책로가 있어요. 나는 망설였다. 자식들의 걱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의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좋아요. 가봅시다. 우리는 단풍 구경을 약속했다. 주말 아침 나는 정호 씨와 산책로로 향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길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느꼈다. 정호 씨가 내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그의 존재가 든든했다. 산책로 끝에 벤치가 있었다. 우리는 앉아서 보리차를 마셨다. 정호 씨가 말했다. 영자 씨, 요즘 제가 정말 행복해요. 영자 씨 덕분이에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정호 씨.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정의 전화가 왔다. 엄마, 지금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당황하며 말했다. 공원에서 산책 중이야. 혼자? 아니면 그 사람하고? 민정의 말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정아, 나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잘못이야. 민정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 우리도 걱정돼. 아빠 생각은 안 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전화를 끊고 정호 씨를 바라봤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소파에 앉았다. 민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빠 생각은 안 해.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당신을 잊으려는 거 아니야. 그냥 다시 살고 싶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정호 씨와의 행복은 내 삶을 빛나게 했지만 자식들의 반대는 그 빛을 흐리게 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단풍잎이 바람에 떨어졌다. 내 마음도 그 잎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정호 씨와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내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영자 씨, 힘들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영자 씨, 우리 천천히 가봅시다. 자식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의 말이 따뜻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위험한 로맨스는 내 삶을 흔들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겨울이 다가오며 공기가 날카로워졌다. 아침이면 창문에 서리가 끼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여전히 6시 30분에 눈을 떴지만 요즘은 잠에서 깨는 순간 마음이 무거웠다. 이정호 씨와의 시간이 내 삶을 따뜻하게 채웠지만 딸 민정과 아들 민수의 반대는 점점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들의 걱정은 내 행복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다. 그래도 정호 씨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설렜다. 그의 거친 손,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나를 향한 진심이 나를 버티게 했다. 오늘 아침 무릎이 유난히 시렸다. 관절염 약을 삼키고 따뜻한 물을 마셨다. 거울 앞에 서니 주름진 얼굴이 낯설었다.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남편이 좋아했던 회색 코트를 입었다. 카페로 가는 길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카페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 향이 나를 맞았다. 정호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겨울 햇살처럼 따뜻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녹차를 손에 쥐었다. 손이 떨려 자니 살짝 흔들렸다. 정호 씨가 조용히 내 손을 덮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나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정의 말이 떠올랐다.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손을 살짝 빼며 고개를 숙였다. 정호 씨는 말없이 내 표정을 살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카페 밖은 점점 추워졌다. 우리는 공원으로 걸어갔다. 눈 덮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다. 정호 씨가 내 옆에서 조용히 따라왔다. 그의 걸음은 나와 비슷하게 느렸다. 우리는 말없이 공원을 걸었다. 침묵 속에서 그의 존재가 든든하게 느껴졌다. 벤치에 앉아 보리차를 나눠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몸을 녹였다. 나는 문득 남편과 이 공원을 걷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손을 잡고 웃으며 걸었다. 이제는 정호 씨가 옆에 있다.
이 변화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소파에 앉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민정이었다. 엄마, 요즘 뭐 해? 또 그 사람 만나?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정아, 나 행복해. 그걸 이해해줘. 민정은 날카롭게 말했다. 엄마, 우리도 알아야 해. 그 사람 누구야?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민정아, 그냥 좋은 사람이야. 민정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지금 살아가고 있어.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거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쌓이는 소리가 고요했다. 나는 정호 씨를 떠올렸다. 그의 손, 그의 목소리, 그의 아픔. 이 로맨스는 위험했지만 그 위험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정호 씨와 춤을 추고 있었다. 음악이 우리를 감싸고 눈송이가 우리 위로 떨어졌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찾아왔다. 아침이면 창문이 뿌옇게 서리로 덮이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공중에 흩어졌다. 나는 여전히 6시 30분에 눈을 떴지만 요즘은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마음이 뒤엉켰다. 이정호 씨와의 시간은 내 삶을 따뜻하게 채웠지만 딸 민정과 아들 민수의 반대는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그들의 걱정은 내 행복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였다. 그래도 정호 씨를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설렜다. 그의 따뜻한 손,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나를 향한 진심이 나를 버티게 했다. 오늘 아침 무릎이 더 시렸다. 관절염 약을 삼키고 따뜻한 물을 마셨다. 거울 앞에 서니 주름진 얼굴이 더 깊게 느껴졌다. 남편이 좋아했던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회색 코트를 입었다. 카페로 가는 길, 눈 쌓인 골목이 고요했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거렸다. 바람이 뺨을 스쳤다. 나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다.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나를 맞았다. 정호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겨울 속에서도 햇살 같았다. 나는 자리에 앉아 녹차를 손에 쥐었다. 손이 떨려 자니 살짝 흔들렸다. 정호 씨가 조용히 내 손을 덮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나를 향한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정의 말이 떠올랐다.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손을 살짝 빼며 고개를 숙였다. 정호 씨는 말없이 내 표정을 살폈다. 그의 침묵이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송이가 천천히 쌓이고 있었다. 그 고요함이 내 마음을 잠시 진정시켰다. 카페를 나와 우리는 공원으로 걸어갔다. 눈 덮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문득 남편을 떠올렸다. 그는 겨울이면 내 손을 꼭 잡고 영자야, 손 차갑다며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그 따뜻함이 그리웠다. 하지만 지금은 정호 씨가 옆에 있다. 그의 느린 걸음, 조용한 숨소리가 내 빈자리를 채웠다. 벤치에 앉아 우리는 보리차를 나눠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몸을 녹였다. 나는 정호 씨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주름 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소파에 앉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민수였다. 엄마, 민정이가 그러는데 엄마, 요즘 이상하다고.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날카로웠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나 그냥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행복? 엄마, 그게 뭔데? 어떤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야? 민수의 말이 직설적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야, 그냥 좋은 사람이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엄마, 그 나이에 무슨 행복이야? 아빠 생각은 안 해? 민수의 말이 민정과 똑같았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민수야, 나 아빠 잊으려는 거 아니야. 그냥 다시 살고 싶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다음 주에 갈게. 그 사람 나도 만나볼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와 민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빠 생각은 안 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잘못한 거야. 당신을 잊으려는 거 아니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고요히 쌓였다. 나는 정호 씨를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손,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이 감정이 잘못된 걸까?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꿈속에서도 정호 씨의 미소가 떠올랐다. 다음 날 나는 카페로 가지 않았다. 마음이 무거워 정호 씨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집 근처 도서관으로 갔다. 정호 씨가 준 시집을 펼쳤다. 늦게 핀 꽃은 더 강하다. 그 구절이 다시 마음을 울렸다. 나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눈 덮인 거리가 고요했다. 정호 씨와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자전거를 타던 날, 시 낭송회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던 순간, 국밥집에서 손을 잡았던 저녁, 그 모든 게 내 삶에 빛을 주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대는 그 빛을 흐리게 했다.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 정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자 씨, 오늘 안 오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망설이다 말했다. 네, 그냥 자식들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워서요. 이해해요. 저도 아들이 그러면 마음이 복잡하죠. 영자 씨, 내일 카페에서 봐요. 천천히 얘기합시다.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고마워요, 정호 씨.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다음 날 카페에서 정호 씨를 만났다. 그는 내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영자 씨, 자식들 때문에 많이 힘들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 힘이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녹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춤추듯 떨어졌다.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잔잔하게 했다. 정호 씨가 문득 말했다. 영자 씨, 우리 이번 주말에 춤추기 수업 발표회에 있어요. 같이 나갈까요? 나는 놀라며 그를 쳐다봤다. 발표회요? 사람들 앞에서 춤춘다고? 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영자 씨,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망설였다. 무릎도 아프고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건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의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좋아요. 근데 실수하면 어쩌죠? 그는 웃었다. 그럼 같이 실수합시다. 그의 말이 내 불안을 녹였다. 주말 아침 우리는 문화센터로 향했다. 발표회장은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나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정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영자 씨, 괜찮아요. 그냥 즐깁시다. 그의 손이 나를 안정시켰다. 음악이 흐르고 우리는 왈츠를 췄다. 내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정호 씨의 손길이 나를 이끌었다. 우리는 천천히 발을 맞췄다. 관객들의 박수가 울렸다.
춤을 마친 순간 나는 웃음이 터졌다. 정호 씨도 웃었다. 그 순간 민정과 민수의 걱정이 멀어졌다. 오직 우리만 있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우리는 찻집으로 갔다. 유자차를 마시며 나는 문득 말했다. 정호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영자 씨.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영자 씨, 영자 씨가 정말 소중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정호 씨,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정호 씨. 집으로 돌아와 나는 소파에 앉았다. 정호 씨의 말이 가슴에 남았다. 영자 씨가 정말 소중해요. 그 말이 내 삶을 빛냈다. 하지만 민수의 전화가 왔다. 엄마, 내일 간다. 그 사람 나도 만날 거야.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알았어. 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민수가 정호 씨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지금 무서워. 근데 행복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다음 날 민수가 집에 왔다. 그는 무뚝뚝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엄마, 그 사람 누구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좋은 사람이야. 나를 행복하게 해줘. 민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행복? 엄마, 그 나이에 무슨 행복이야? 아빠 생각은 안 해?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민수야, 나 아빠 잊으려는 거 아니야. 그냥 다시 살고 싶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 사람 오늘 여기로 와. 나도 만나볼 거야.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야, 그렇게 갑자기. 엄마, 내가 알아야겠어.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정호 씨에게 전화했다. 정호 씨, 민수가 오늘 만나고 싶대요. 정호 씨는 잠시 침묵했다. 알았어요, 영자 씨. 갈게요.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나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정호 씨가 집에 도착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수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당신이 엄마랑 만나는 사람이에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정호라고 합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행복하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정호 씨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영자 씨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엄마, 나도 엄마 행복 바래. 근데 조심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가 떠난 후 나는 정호 씨를 바라봤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영자 씨, 괜찮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정호 씨.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이 로맨스는 위험했지만 그 위험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우리를 감쌌다. 나는 정호 씨를 바라봤다. 그의 미소가 내 삶을 빛냈다. 겨울이 깊어지며 눈은 더 자주 내렸다. 아침이면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공중에 흩어졌다. 나는 여전히 6시 30분에 눈을 떴지만 이제는 잠에서 깨는 순간 마음이 가벼웠다. 이정호 씨와의 시간이 내 삶을 빛으로 채웠고 민수와 민정의 반대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내 가슴을 열었다. 정호 씨의 따뜻한 손,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나를 향한 진심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오늘 아침 무릎은 여전히 시렸다.
관절염 약을 삼키고 따뜻한 물을 마셨다. 거울 앞에 서니 주름진 얼굴이 낯섦게 느껴졌다. 남편이 좋아했던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따뜻한 회색 코트를 입었다. 카페로 가는 길, 눈 쌓인 골목이 고요했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거렸다. 바람이 뺨을 스쳤다. 나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다. 카페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 향이 나를 감쌌다. 정호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겨울 속에서도 따뜻한 봄 같았다. 나는 자리에 앉아 녹차를 손에 쥐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정호 씨가 조용히 내 손을 덮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나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의 날카로운 말이 떠올랐다. 엄마, 그 사람 누구야?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내 가슴을 찌르지 않았다. 나는 정호 씨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침묵이 내 마음을 안정시켰다.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송이가 천천히 쌓였다. 그 고요함이 내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카페를 나와 우리는 공원으로 걸어갔다. 눈 덮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남편을 떠올렸다. 그는 겨울이면 내 손을 잡고 따뜻한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그 따뜻함은 이제 정호 씨가 채워주었다. 그의 느린 걸음, 조용한 숨소리가 내 곁을 지켰다. 벤치에 앉아 우리는 보리차를 나누어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몸을 녹였다. 나는 정호 씨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주름 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나는 문득 말했다. 정호 씨, 고마워요. 내 삶을 다시 채워줘서.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모든 걱정이 멀어졌다. 민정과 민수의 반대,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 나이에 사랑이 가능한가에 대한 두려움, 모두 눈송이처럼 녹아내렸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로맨스는 위험했지만 그 위험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소파에 앉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민정이었다. 엄마,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지내, 민정아. 너는? 나야, 늘 바빠. 엄마, 민수 오빠가 그러던데 그 사람 만났다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응, 민수랑 만났어. 좋은 사람이야, 민정아. 민정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 우리도 엄마 행복 바래. 근데 그냥 걱정돼.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알았어, 민정아. 나 조심할게. 근데 나 믿어줘. 민정은 작게 웃었다. 알았어, 엄마. 다음 주에 태민이 데리고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민정의 목소리에 걱정만큼이나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당신도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내 마음을 다독였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고요히 쌓였다. 나는 정호 씨를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손,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이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었다. 나는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정호 씨와 눈 덮인 공원을 걸었다. 그의 미소가 나를 감쌌다. 다음 날 카페에서 정호 씨를 만났다. 그는 내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영자 씨, 요즘 좀 나아졌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 힘이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녹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춤추듯 떨어졌다.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잔잔하게 했다. 정호 씨가 문득 말했다. 영자 씨, 우리 이번 주말에 동네 경로당 행사 있어요. 같이 갈까요? 나는 놀라며 그를 쳐다봤다. 경로당이요? 무슨 행사인데요? 어르신들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밥도 먹는 거래요. 재미있을 거예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망설였다. 경로당은 젊을 때 어머니를 모시고 간 이후로 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좋아요. 가봅시다. 주말 아침 우리는 경로당으로 향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테이블엔 떡과 과일이 놓여 있었다. 나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정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영자 씨, 그냥 즐깁시다. 그의 손이 나를 안정시켰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다. 한 분이 기타를 치며 고향의 봄을 불렀다. 나는 저절로 따라 불렀다. 정호 씨도 웃으며 노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나는 웃음이 터졌다. 정호 씨도 웃었다. 그 순간 모든 걱정이 멀어졌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갔다. 유자차를 마시며 나는 문득 말했다. 정호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영자 씨.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영자 씨, 저 앞으로도 영자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정호 씨,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정호 씨. 집으로 돌아와 나는 소파에 앉았다. 정호 씨의 말이 가슴에 남았다. 앞으로도 영자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이 내 삶을 빛냈다. 전화벨이 울렸다. 민정이었다. 엄마, 태민이 데리고 갈게. 오빠도 같이 갈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와. 정호 씨도 올 거야. 민정은 잠시 침묵했다.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식들과 정호 씨가 만난다면 그들은 내 행복을 이해할 거라 믿었다. 다음 주 민정과 민수가 집에 왔다. 태민이가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사랑해. 그래, 우리 태민이도 사랑해. 나는 태민이를 안으며 웃었다. 민수와 민정이 소파에 앉았다. 정호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인사했다. 민수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민정이 말했다. 엄마, 이분이 그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정호 씨야. 정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행복하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정호 씨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영자 씨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민정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 우리도 엄마 행복 바래. 근데 천천히 가.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고마워, 민정아, 민수야.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정호 씨는 태민이와 장난을 치며 웃었다. 민정과 민수도 점점 긴장을 풀었다. 민정이 말했다. 엄마, 앞으로도 자주 올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 믿어. 근데 조심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고마워. 정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당신도 내 행복을 빌어줄 거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고요히 쌓였다. 나는 정호 씨를 떠올렸다. 그의 미소, 그의 손, 그의 진심. 이 로맨스는 위험했지만 그 위험 속에서 나는 삶을 되찾았다. 다음 날 카페에서 정호 씨를 만났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영자 씨, 우리 앞으로도 같이 걷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정호 씨.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춤추듯 떨어졌다. 이 겨울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정호 씨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로맨스는 내 삶을 다시 피어나게 했다. 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